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진 비밀 코드,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종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고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 그 연, 월, 일, 시에 우주의 어떤 기운이 나에게 새겨졌다는 거. 사주라는 게 바로 이 개인적인 청사진을 해독하는 열쇠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지도에는 어떤 가능성들이 그려져 있는지 함께 그 지도를 펼쳐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청사진을 읽으려면요, 당연히 청사진이 쓰인 언어부터 알아야겠죠? 그 우주의 언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음양과 오행입니다. 음과 양,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무슨 선과 악처럼 서로 싸우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음영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존재하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함께 있어야만 완전해지는 그런 역동적인 균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밤이 있으니까 낮이 의미가 있는 거고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더 좋고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두 힘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상 모든 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완벽한 파트너 같다고 할까요? 자, 음양이라는 이 큰 그림을 이해했다면 이제 세상을 구성하는 좀 더 구체적인 에너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5가지의 역동적인 힘, 오행이죠. 목, 화, 토, 금, 수. 이게 바로 오행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나무, 불, 흙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어떤 에너지의 성질이나 변화의 단계를 상징한다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목 기운은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위로 뻗어나가는 성장 에너지를, 화 기운은 여름의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며 퍼져나가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시기죠. 이 5가지 에너지는 서로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데요. 그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상생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를 낳아주고 도와주는 아주 창조적인 순환 관계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는 불을 피우는 땔감이 되고요. 불이 타고 남은 재는 흙이 되죠. 정말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흐름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계속 낳아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지겠죠. 그래서 상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이긴다, 제압한다는 뜻의 극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파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절 장치에 가깝죠. 어느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우주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주의 언어인 음양 오행을 배웠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언어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고유한 청사진, 즉 사주팔자를 만들어내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주, 말 그대로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4개의 기둥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집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인 셈이죠.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시간이라는 좌표에 우주의 어떤 에너지가 딱 하고 도장처럼 찍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4개의 기둥이 뭐냐면 바로 내가 태어난 해, 달, 날, 그리고 시간입니다. 각각의 기둥은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 연주, 즉 태어난 해의 기둥은 나의 뿌리나 어린 시절의 환경을 보여주고요. 월주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 직업 같은 걸 나타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일주, 태어난 날의 기둥인데요. 이게 바로 나 자신, 나의 본질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시주는 나의 자녀나 미래, 말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봐요. 근데 왜 사주라고 했다가 사주팔자라고도 할까요? 바로 이 숫자 8 때문이에요. 방금 말한 4개의 기둥, 즉 사주, 사주가 각각 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총 8글자, 즉 8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8글자는 천간과 지지라는 두 종류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천간은 하늘의 기운, 좀 더 정신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지지는 땅의 기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에너지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음양과 오행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사주팔자라는 건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합된 굉장히 입체적인 8글자짜리 암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표가 사주 명식표의 기본 구조예요. 여기에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8개의 칸을 딱 채우고 나면 드디어 나만의 고유한 인생 청사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손에 청사진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지도는 대체 나한테 뭘 말해주는데?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주를 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거든요. 사주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를 딱 정해놓고 맞추는 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안에 어떤 에너지들이 있고 그래서 삶의 어떤 시기에는 어떤 흐름을 타기 쉬운지 그 경향성을 이해하는 자기 이해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사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불의 기운이 강해서 열정적이지만 좀 급한 성격인지, 아니면 물의 기운이 많아서 지혜롭지만 가끔 우울해지기 쉬운지, 같은 에너지의 균형 상태를 보는 거죠. 저는 이걸 인생의 기상예보라고 비유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이 높다고 하면 우리가 우산을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사주는 우리 삶의 큰 흐름을 알려줘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주는 운명이라는 틀에 갇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운명을 더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종착역은 여기입니다 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지금 내가 어떤 땅을 밟고 서 있는지, 내 앞에 어떤 길들이 놓여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와 같아요. 그 지도를 보고 어느 길로 갈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운전자인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사주는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게 만드는 숙명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강점과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언어라는 점. 하지만 진짜 힘은 이 지도를 손에 쥐고 어떤 선택을 하며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청사진, 그 인생의 지도에는 과연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그려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도를 손에 쥐고 여러분은 어떤 멋진 여정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